푸른밤 종현입니다. 게임이나 오락 같은 놀이는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이 있죠. 청소년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노는 것에도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지만요.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의 무려 40%가 30대라는 꽤 재밌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10대부터) (60대까지) 오락을 즐길 때 나오는 뇌파를 분석해본 결과 그래프에 그려진 물결의 움직임이 다들 비슷했다고 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노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특히 20, 30대의 경우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까지 증가해서 기분 전환에 꽤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어릴 때야 노는 게 당연한 일일 테고 자랄수록 눈치를 보게 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재미 하나쯤 가지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죠. 7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투명한 바다 같은 꿈을 꾸고서 7월 22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한희정의 휴가가 필요해 였습니다. 네. 그래요. 오프닝에서 노는 것 그리고 뭔가 스스로 오랜 시간 즐길 만한 어떠한 취미생활 같은 게 하나쯤 있어야 좋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눠드려서 휴가가 필요해라는 노래도 붙여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요. 게임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게임도 산업이고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제 아이들을 타겟팅해서 만드는 게임들도 물론 유명해지고 많이 팔리고 하지만 성인들을 타겟팅한 게임들이 훨씬 수익성이 좋을 수 있죠. 예. 요즘에 좀 난리가 난 그 게임이 하나 있잖아요. 그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는 포켓몬 관련되어 있는 포켓몬스터라는 만화를 봤던 그런 나이대 친구들이 이제는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 동심? 저 포켓몬 세상에 있는 저런 포켓몬들을 현실에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혹은 나도 이제 저런 포켓몬을 잡아보고 싶다. 이런 그런 로망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텐데 이제는 뭐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런 것들 물론 정말 눈앞에 포켓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되게 마치 정말 내가 저 포켓몬을 잡게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끼게 해주는 재밌는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이건 어찌 보면 아이들을 타겟팅한 게임이 아니고 정말 성인들을 타겟팅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만화 혹은 포켓몬스터라는 그 문화가 되게 번창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더더욱이나 아이들보다는 어른을 타겟팅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사라져서 그래도 게임하면 조금은 한심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사라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 많이 다 해보고 이거 되게 재밌네 라는 걸 실질적으로 느껴서 더 그런 건지 어쨌든 여러분들도 게임이 아니더라도 좀 마음을 쉬게 만들 수 있는 취미생활 그리고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현실 세계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무언가를 느끼게 될 수 있는 나에게 나만의 시간을 줄 수 있는 무언가 하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함께하는 날이고요. 2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찾아온 가수 존박 씨 나오세요.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개념 플러스 유형, 인터파크 투어, 넥센타이어, 자유투어 여행사, 다우닝 산업,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했던 아티스트 기리보이라는 래퍼이자 프로듀서이자 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의 곡입니다. 기리보이라는 아티스트 아시는 분들 이제 많이들 계시죠. 예,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되게 많은 팬분들 또 만드셨고, 그 전에도 사실 되게 팬덤이 두꺼웠던 그런 아티스트인데 저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노래가 되게 많은데, 들을 만한 노래가 되게 많은데 또 이제 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송에서 틀어드리기에는 살짝 조심스러운 곡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곡 예쁘잖아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요. 노래 가사에서 계속 예쁘잖아, 넌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마냥 너한테 예쁘고 넌 너무 좋아, 나 너 너무 좋아, 나랑 예쁘게 사랑하자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또 묘한 어떤 꼬임이 있는 곡이어서 더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기리보이의 예쁘잖아 듣고 오겠습니다. Can you tell me why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You tell me why 지금은 네, 오늘 너에게 기리보이의 예쁘잖아 듣고 왔습니다. 전 이런 남자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여자가 너무너무 예뻐서 좀 안달나서 걱정하고 되게 소심해지고 순식간에 사랑 앞에서 되게 이제 뭐랄까 약자인 캐릭터, 뭐 그런 캐릭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랑 앞에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더 좋아하는 쪽이 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뭐랄까 내가 연약해짐을 느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한 곡들이 재밌습니다. 전 5920님, 요즘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 회사가 집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집엔 상사보다 더 혹독하게 에어컨을 틀지 않는 엄마가 계시거든요. 지금도 야근하고 들어가는 길인데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많이 더워서 요즘에 고생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저도 제 방에서 거의 에어컨 안 틀어요. 저희 집에서 제 방이 제일 덥거든요, 집 구조상. 근데 저는 에어컨 거의 안 틀고요. 선풍기 중에서도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되게 강풍기 스타일로 엄청 바람이 세게 나오는 선풍기가 요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 좀 잘 봐두셨다가 구입을 하시면 에어컨보다 더 뭐랄까 저렴하게, 그리고 2차 비용 발생 없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설치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기료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어머니분께서 안 틀어주신 경우가 있는데, 선풍기 좋은 거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면 냉방병 걸리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6307님,
저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는 사람인데요. 친구 만나러 처음으로 서울 강남역 근처에 와 있는데 와, 서울 사람들은 할 말이 진짜 많은가 봐요. 커피를 좋아하는 건가? 카페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네요. 신기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카페 정말 많이 가요, 다들. 그리고 카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약속지의 어떤 집결 장소 느낌이 또 있고, 강남역에는 또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요. 예, 더더욱이나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곳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고, 예, 그 주변에, 카페 주변에 또 맛있는 음식점도 많이 있어서 카페에서 있다가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카페 가서 소화시키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카페 문화가, 예, 저는 물론 가진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밤에는 가는 것 같아요. 해 졌을 때, 해 진 다음에는 가는 것 같아요. 뭐 운동 끝나고 이제 카페 가서 같이 운동한 이제 트레이너 형과 함께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나눈다든지 그 정도. 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악스웰 앤 잉그로소의 Something New. 이 곡은 4338님 신청곡입니다. I see the dawn of a new beginning. 악스웰 앤 잉그로소의 Something New 듣고 왔어요. 임소진님, 저는 팔목이 너무 얇아서 손목 시계를 하고 싶어도 못했었는데요. 친구가 저를 위해 수제로 제작을 해서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맨날 친구 손목 시계 보면서 부러워했거든요. 저에게 시간을 선물해준 친구에게 푸른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감동받았겠네요. 시계를 수제로 만든다는 것도 좀 상상이 안 가고, 이걸 만들어서 또 이제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또 감동적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내비친 친구가 있다면, 예, 그 친구가 줬다면 그 친구에게 야, 부럽다. 나는 그 손목시계 구멍이 맞는 게 없어서 못 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가 만들어서 줬어.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손목이 진짜 얇으신가 봐요. 요즘에 나오는 시계들 사실 보면 구멍 거의 끝까지 나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예. 어쨌든 그런 디자인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셨을 수도 있고, 예쁘게 잘 차시고, 예, 고마운 마음으로, 예, 친구분에게 본인이 뭐 직접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선물 하나 준비하시면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지선님, 에디슨은 4시간만 자면 된다고 그랬다죠?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4시간씩 잤는데 오늘 전철에서 서서 졸다가 앉아있는 사람한테 쓰러졌어요. 정말 얼마나 창피하던지. 자리 비켜주셨는데 인사 꾸벅하고 진짜 앉자마자 잠들었네요. 그거 보고 있었던 사람들 진짜 웃겼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휴, 얼마나 피곤하시면. 또 앞에 계셨던 분이 또 마음이 또 너그럽게 자리도 양보해 주시고 하셔서 참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지선 씨가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받았던 호의를 또 다시 베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을 못 자다 보면, 예, 서서도 졸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에디슨은 에디슨이니까 4시간만 자도 됐나 봐요. 예, 우리는 본인의 패턴에 맞춰서, 예, 잠뿐만 아니라 눈 떠 있는다고 몸이 피곤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하는 일에 따라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예. 본인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주무시는 시간도 잘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 일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4429님, 휴가 계획도 짜고 예약도 다 해놨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실감이 안 나서 취소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하는데 진짜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KTX랑 호텔이랑 다 취소했는데 정말 이별이 훅 다가오네요. 휴가 때 저는 뭘 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예약까지 다 하고 막 그랬는데 헤어져서 뒤처리를
하다 보면 마음 많이 무겁죠. 참 그렇다고 이제 마음이 다 떠났는데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더 이상하고 그래요. 휴가 때 그냥 친구분들 만나면서 혹은 뭐 새로운 인연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적적해 하지 마시고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또 있어야 또 새로운 사람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힘내시길.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반전 매력이라는 말이 있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허를 찌르는 특별함이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분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감성적인 보이스로 여심을 사로잡고 무대 아래에서는 어리숙한 허당기로 또 한 번 여심을 저격하는 진정한 반전 매력남. 푸른밤 더 라이브 가수 존박 씨와 함께합니다. 네, 요즘 이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부쩍 늘었더라고요. 감성 발라더, 여심 저격수, 예능 치트키, 뭐 노래부터 예능까지 안 되는 게 없는 분. 가수 존박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존박 씨 사실 푸른밤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제가 진행한 후로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방송국에서 한번 뵙고 네. 예, 그 이후로 음악 방송에서도 뵙고 네네네. 예능에서 한번 또 그런 데서 뵙고 예. 좀 오랜 시간 못 뵀는데 너무 네. 반갑네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 싱글로 돌아온 가수 존박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존박 씨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던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요. 그렇게 기다린 앨범이 나온 지 얼마나 됐죠? 얼마 됐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좀 넘었나? 어떻게 네. 좀 보내고 계세요? 활동 시작을 하셨을 텐데. 네, 뭐 라디오 방송도 많이 이렇게 출연하고요. 네. 예능도 좀 나가고 뭐 이제 그리고 음악 관련 방송 그런 이런 거 것들. 열심히 찍고요. 아, 그렇군요. 노래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군요. 네. 야, 사실 활동 시작하면 많이 피곤하거든요. 스케줄도 그쵸. 많아지고 네. 평소보다 활동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예. 이제 사실 푸른밤이 시작이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죄송하긴 해요. 사실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늦은 네. 시간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는 예. 어떠세요? 지금이 사실 저의 약간 피크 시간이에요. 가장 좀 활발한 네. 움직임이 좀 많은. 그렇죠. 저는 아침에 잘 자서 네네. 푸른 밤은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이제 시차를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겪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죠.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버릇하다 보면은 네. 이제 밤이 좀 더 편안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평소에 이제 활동 안 하실 때도 주로 그러시는 거죠? 네, 좀 몇 늦게 이때쯤엔 주로 뭐 하세요? 한 12시, 2시 이렇게 새벽 가까워졌을 이 시간은. 약간 이제 출출해져서 음. 뭐 나가서 뭘 먹거나 아니면 뭘 시켜서 영화나 뭐 미드 같은 거 하나 틀어놓고 즐기죠. 좀 취미생활을 하면서 네. 깨어있는 네. 반짝반짝한 그런 시간이군요. 사실 밤이잖아요. 야식. 예. 주로 뭐 좋아하십니까? 시켜 드시는 거 나가서 드시는 거 뭐든 좋거든요. 제가 한창 관리를 안 하고 네네. 그 살이 찌고 있을 때는 그냥 기름진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튀긴 뭐 음식이라든지. 예, 뭐 햄버거, 피자, 뭐 분식 안 가리고 되게 열심히 먹었거든요. 네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요즘 다시 관리 중입니다. 활동 시작하기 전에 좀 그런 특단의 어떤 조치가 좀 있었나요?
활동 전에도 좀 했는데 네. 너무 늦게 시작해서 저런 아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살짝 늦은 감이 있네요. 네, 약간 미뤄져서. 네. 자, 앞에 수식어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감성 발라더, 여심 저격수, 예능치 특히. 네. 야, 많은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존박 씨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좀 이 수식어가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수식어요.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제가 뭐 예능인 아니면 뭐 발라더 이렇게 정해놓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좀 더 이제 열려 있는 어떤 본인의 캐릭터를 위해서. 네, 그래서 뭐 그냥 가수 존박이 제일 그렇군요. 평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냉면에 관련되어 있는 수식어는 어떻게 뭐 생각하시나요? 냉면 성애자, 네네, 그런 뭐 것들. 냉면 매니아 이런 네네네. 거요. 냉면에 관해서는 뭐 회사에서 이제 금지어로 정해주셔가지고. 정말요? 이제는 말 못하나요?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열심히 대답해야죠. 네, 요즘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살짝 수식어 얘기도 했고, 뭐 이제 활동 준비하고 시작을 하셨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앨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만이죠? 2년이 됐죠. 야, 2년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엄청 기다렸다고 활동하실 때, 네. 또 활동 시작하셨을 때, 앨범 소식 나왔을 때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왜 이렇게 오래 오래 걸렸냐? 걸리냐. 네,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노래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싱글로 나왔지만 그동안 네. 작업해놓은 곡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싱글을 시작으로 좀 꾸준히 들려드릴 차례고요. 자주. 그렇군요. 그리고 뭐 여러 계획이 있었지만 제가 한번 다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곡을 좋은 걸 받았는데 또 제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게 또 살짝 그 계획이 틀어졌군요.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네. 갈고 닦고 네.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렸다. 라는 그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뭐 사실 앨범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네. 분들은 집거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쵸. 어떤 분들은 좀 뭐랄까 친구들을 일부러 많이 사귀시기도 하고 뭐 이런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음악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행동들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존박 씨는 좀 이번에 앨범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거나 좀 그랬던 거 집중했었던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것도 뭐 딱히 없어요. 그것도 뭐 여행을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네. 뭐 한두 번 외국 갔다 오긴 한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랑. 네네. 근데 뭐 그렇게 유익한 뭔가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음악으로 다시 승화시킨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고. 네, 그냥 되게 일반적인 것들이죠. 뭐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많이 듣는다거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작곡이나 작사의 영감을 좀 도움을 얻지만 뭐 집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계속 2년 동안. 친구분들과 여행을 금방 다녀왔다고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이제 미국에서 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놀러 와서 네네. 일본도 한번 가고 함께. 그리고 회사 MT로 태국도 한번 가고. 좀 그렇게 한국 외의 곳에서 또 네. 휴식도 취하시고 그러셨군요. 예. 사실 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노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음악 얘기를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겠죠. 싱글 앨범 이번에 나왔죠. 노래가 네. 2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타이틀은 네 생각이라는 곡이고요. 네. 이건 약간 미디움 템포고 살랑살랑하고 기분 좋은 그런 편곡. 약간 재즈하면서 네네. 재즈하면서 약간 브라스 사운드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는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네. 가사가 되게 오글거려요.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느끼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글거리고요. 직접 쓰셨잖아요. 네, 직접 썼는데 네. 이게 사실 원래 이별 노래였어요. 그래서 뭐 항상 나는 뭘 해도 네가 생각난다. 너도 과연 나를 생각할까? 그리운 내용을 담은 곡이었는데 지금 막상 녹음을 다 해보니까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센치한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가. 네네.
그래서 제가 오글거리는 걸 정말 혐오하지만 그냥 오글의 끝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작정을 하고 달달한 가사로 바꿨어요. 어떻게 좀 그런 가사를 쓰실 때 네. 어찌 보면은 자주 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어색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극복하셨는데? 뭐 거의 처음으로 이런 가사를 써봐서 네. 다른 곳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죠. 뭐 로맨틱 코미디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도움 되게 많이 돼요. 왜냐면 아니면 드라마, 한국 아. 드라마 있잖아요. 정말 주옥 같은 가사, 아니 대박이죠.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더라고요. 발음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박 씨. 주옥 같은 그런 대사들이 많아서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뭐 나 너 좋아하냐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지만 네네. 약간 비유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예. 뭐 정확히 생각은 안. 뭐 네 안에 내가 있어, 막 뭐 그런 이런 비유들. 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만나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표현법들. 무조건 이제 TV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예. 실제로 하면은 한 대 맞을 수 있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갑자기 뭐야 이럴 수 있는. 그런 걸 썼어요 이 곡 안에. 써보니까 좀 어떠세요? 근데 또 이걸 노래로 이제 가사로 그냥 읽으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고. 근데 노래 붙이니까 또 들어볼만 하더라고요. 이게 참을만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열심히 몰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네. 사실 어색해서 그렇지 듣는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달콤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막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보다는 네. 사실 듣기 좋고 그리고 존박 씨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곡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네 생각. 노래 가사에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네 생각이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나 거의 뭐 이건 폭 빠져 있네요. 여기는 되게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여긴 약간 이제 도입부, 약간 시동을 거는 그래요. 단계고 이제 마지막 좀 나중에 가면 정말 궁금한데요. 이런 말을 내가 쓰다니 정말 놀랍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해놓으시고 들 정도로. 라이브 하시면 또 기가 막히게 불러내시겠죠. 네, 뭐 열심히 해야죠. 노래는 네, 알겠습니다. 노래만큼. 자, 이제 그러면은 이 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생각 이 곡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자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존박의 네 생각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야, 존박의 라이브 네 생각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너무 좋은데요?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이제 생동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2절에서 이제 살짝 리듬이 변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포인트가 있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네네. 오늘 처음으로 음이탈과 가사 실수를 했어요. 전혀 몰랐는걸요? 전 전혀 몰랐는걸요? 네, 오늘 처음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네. 깜짝 놀랐네요. 저도. 곡 자체가 상당히 재즈한 분위기를 담고 있고 네네. 존박 씨의 좀 깊이 있는 목소리를 잘 또 표현한 그런 곡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이런 노래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지만 그게 또 기분 나쁜 느낌이 절대 아니니까 네네.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존박 씨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엄청난 사랑 노래잖아요.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꿀이죠. 버터와 꿀. 네. 존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에게 이런 달콤한 노래가 잘 어울린다? 아니면 이별 노래 이런 것이 잘 어울린다? 어떤 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전 사실 사랑 노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네네. 뭔가 좀 잔잔하고 네. 진지한 내용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시련 이런 거는 정말 한번 다쳐봐야지 이게 표현이 잘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 그렇게까지 뭐 헤어지고 나서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그래서 좀 더 이제 달콤한 감성을 네, 표현하는 게 좀 더 비트 있고 좀 재밌는 걸 할 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생각 이 곡을 듣고 왔으니까 이 곡의 어떤 음악적인 어떤 고민들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편곡이 상당히 포인트가 돼요. 관악기 네. 편곡 뒤에 이제 빵빵하게 나와주는 그 관악기 소리들이 네. 흥도 돋궈주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런 편곡을 생각하고 곡을 작업하셨나요? 처음부터 약간 이런 템포 그리고 이런 악기 구성을 생각했고요. 편곡을 이제 정재원이라고 네네. 적재라고도 많이 네네. 아시는데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거든요. 기타 정말 잘 치시고 네. 노래도 정말 잘 쓰시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싱글에 담겨 있는 두 곡 모두 편곡을 해주셨고 그렇군요. 되게 풍성하게 잘 꾸며줬어요. 그렇군요. 곡을. 네. 그러면 이번에 적재 씨, 정재현 씨와는 처음 작업을 함께 하신 건가요? 이번에? 예전에는 뭐 공연을 같이 한 적도 있지만 네네.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상당히 재밌는 편곡 그리고 좀 흥겨운 리듬감을 표현해준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 잘 들었고요. 그래요. 곡을 한 곡 들었으니까 이제 곡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존박 씨 같은 경우에는 곡을 쓰실 때 진행하실 때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오래 걸리시는지 짧게 걸리시는지 곡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딱 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주르륵 나올 때 네. 브릿지까지 너무 신기하게. 그렇죠. 1절부터 2절까지 다 나왔는데 네. 심지어 브릿지까지 다 나오고 맞아요. 아우트로까지 생각날 때. 그것도 한 30분, 1시간 안에 네네. 그냥 막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뭐 한 소절은 썼는데 막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뭐 2달 동안 못 쓰고 아니면 그냥 파일로만 거기에 남아있는. 예, 네네. 그렇죠. 아니면 곡은 1시간 안에 완성했는데 가사는 막 1년 걸리고. 그렇군요. 그러면 존박 씨는 어떠세요? 가사 먼저 쓰세요? 멜로디 먼저 쓰세요? 저는 주로 작곡을 먼저 하고요. 멜로디를 먼저 작성을 하고. 네, 거기다가 가사를 입히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 가사 쓰는 게 참 저한테는 처음부터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네네. 한글을 잘 쓰는 방법도 배우는 지 좀 오래 걸렸고 네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 또 한 앨범이 나오는데 좀 늦게 걸린 좀 오래 것도 공부를 있고. 하시느라 네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번 앨범 준비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거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꼽자면. 네. 즐거웠던 것은 일단 제가 다른 편곡자들이랑 같이 이제 거의 둘이서 네.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좀 음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네. 그러면 좀 배운 것도 되게 많으셨겠네요. 이번에 앨범 작업하시면서.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일단 뭐 적재 씨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낼 음악들도 이제 되게 좋은 뮤지션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아마 제일 크게 남는 보물이 아닐까. 좀 그러면 어려웠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만족하는 것? 이 음악을 딱 만들어 놨을 때 네. 누군가에게 들려줬을 때 들려줬을 때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이걸로 과연 내가 성이 찼는지 안 찼는지 그걸 아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고치신 것 같아요. 이 곡 지금 불러주신 네 생각 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은 뭐 가사도 바꾸셨고 가사는 한 5번 정도 쓴 것 같고요. 뭐 음악적으로 편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편곡도 한 3-4번? 상당히 이 정도면 진짜 오랜 시간 걸린 거거든요. 네. 가사가 5번 바뀌려면 몇 달 걸리고요. 편곡이 3-4번 바뀌려고 해도 몇 달이 걸리는데 가사는 뭐 예. 야. 근데 편곡이 3-4번 바뀐 게 그게 대수술이었어요. 그렇겠죠. 뭐 그냥 조금만 바뀐 게 아니라 약간 장르가 크게 변하는 크게. 느낌이었나요? 약간 구성이 바뀌는. 네. 그 그래서 정도였으면. 좀 뭐 그래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좀 진통을 겪은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진행이 안 될 때 본인만의 어떤 돌파 방법이 있나요? 휴식을 취한다든지 어떤 장소를 찾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갑자기 좀 어디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서 네네. 뭐
떠나지 못하더라도 사진이라든지 제가 이제 담아놨던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조금 네. 휴식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 그 존박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저도 또 같은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시거나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 있거나 네네. 아니면 그런 시간들이 너무 이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냥 다른 곡을 먼저 작업을 하다가 네. 나중에 돌아오죠. 존박 씨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습성이 있죠. 무슨 습성이요? 일을 하다가 네. 다른 일을 하면 죄책감 드는 예, 그러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뭔가 일하다가 찝찝하고 일하다가 못하겠다 잠깐 쉬어야겠다 쉬고 있을 때 죄책감 들고 네네. 빨리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런 좀 예, 항상 죄책감은 들지만 그렇게 큰 죄책감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또 놀고 견딜 수 있는 죄책감. 네네. 자 그래요. 자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가수 존박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는 3부를 위해서 아껴놓기로 하고 광고 먼저 듣고 존박 씨의 Falling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CD로 들을 거예요. 이 곡 설명 살짝 부탁드릴게요. 네, 이 곡은 첫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제 데뷔 앨범 네. 데뷔 타이틀이었죠. 네, 약간 브리티시 팝 음. 느낌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존박의 Falling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가수 존박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 음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살짝 3부에서는 살짝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 네, 싶은데 그렇죠. 얼마 전에 냉장고를 털어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직접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아유, 요리는요. 아니에요. 평소에 요리 좀 즐겨 하시나요? 즐겨는 해요. 그래요. 근데 잘하진 않고요. 맛은 본인의 스타일로 평타는 치는 것 같아요. 평균은 된다. 그 이제 제가 잘 만들 수 있는 것, 뭐 약간 자신 있는 요리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시식해 줄 수 있는 네네. 것은 한 2개밖에 되지 않아요. 네. 어떤 종류일까요? 일단 뭐 그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과카몰리 그것도 그냥 재료 썰어서 섞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열을 안 가해도 되는 음식이라 네네네. 무척 쉽고 이제 스테이크 굽는 것. 스테이크요? 네. 그게 요리인가요? 요리죠. 스테이크 굽는 게 뭐가 요리예요? 요리예요. 열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비싼 레스토랑 가면 몇만 원 사고 그렇죠. 몇만 원 주고 그렇죠. 먹잖아요. 그렇죠. 존박 씨 같은 경우에 네. 본인만의 어떤 고기 굽는 어떤 노하우 있죠.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요. 아니 뭐 이제 두께는 한 3cm 정도 돼야 되고 꽤 두꺼운 네네. 고기를 갖다가 후라이팬을 엄청 뜨겁게 달구고 기름을 두른 다음에 네네. 그 기름에서 약간 이제 연기가 올라오면 그때 이제 고기를 딱 올리는 거예요. 고기를 올려놓고 거의 탈 때까지요. 거의 겉면이 탈 때까지 익히고 뒤집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육즙이 그 안에 남아 있겠죠. 네, 가둬지거든요. 그 순간에 로즈마리랑 버터 어떤 조금. 이 존박 씨 이제 그러면 본인만의 스타일이 또 나오는 건가요? 이거 여기서? 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인데 뭐 식당에서 많이 쓰는 네네. 건데 그럼 버터가 이제 녹으면 이제 그 숟가락으로 버터를 얹어주면서 베이스팅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이 다 익으면 고기를
접시에 놓고 포일로 한 5분 동안 감싸요. 그 왜 감싸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 잔열로 고기가 안까지 조금 익으면서 육즙이 이제 가둬지거든요. 그걸 먹을 좀 더 이제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게. 네, 후라이팬에서 담아가지고 네. 바로 자르면 육즙이 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렇군요. 고기가 좀 쉴 수 있게.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평소에 집에서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이 많이 해 드시는가 봐요. 뭐 옛날에 이제 뭐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랑 뭐 바베큐 파티 뭐 이런 거 하면 저는 스테이크 담당이었고. 지인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존박 씨가 구운 고기. 사실 고기 굽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리 비싼 고기를 줘봐야 뭐 합니까? 고기를 그렇죠. 잘못 구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두꺼운 스테이크는 제가 진짜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네. 친구들의 반응도 괜찮았나요? 장난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그 방법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도 잘 메모 두셨다가 한번 3cm라고 합니다. 네. 3cm 고기로 한번 스테이크 해 먹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서 스테이크 되게 많이 먹거든요. 정말요? 저는 이제 식단하느라고 소고기로 식단하면서 그쵸.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말씀하신 그 방법을 한번 뭐 기분 낼 때 네. 한번 해 먹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또 다른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뭐 존박 씨 같은 경우에 데뷔하신 지도 시간이 꽤 오래되셨고 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또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음악가로서도 많이 하신 분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무대 위가 있고 또 카메라 앞이 있고 라디오 네. 마이크 앞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좀 가장 편할까요? 무조건 라디오 마이크 앞. 라디오 마이크 앞이 좀 가장 부담감이 그럼요. 덜하신가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일단 뭐 샤워도 안 하고 나와도 되고 뭐 반바지를 입거나 뭐 샌들을 신거나 되게 편안하잖아요. 일단 부스 자체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고 네. 또 이제 전달되는 이 음성이 맞아요.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리액션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네네. 뭔가 가수로서 분위기나 이런 건 공연에서 또 잡아야 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당연히 라디오 앞이겠죠. 라디오 마이크 앞이 가장 제일 편하긴 하죠. 자, 그럼 푸른밤 어떻습니까 분위기? 지금까지의 진행 보셨는데 푸른밤 좀 이게 차분하고 너무 이런 차분해요. 분위기 좀 신나고 싶으세요? 아니요 지금 딱 좋아요. 저 그래요? 신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뭐 자제하도록 할게요. 컬투쇼 이런 거 제 타입 아니고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내일 컬투쇼 나가는데 그 시끄러운 것보다 저는 그 뭐라 그러죠? 조용조용한 것. 네, 뭐 영화나 음악이나 뭐 다 약간 좀 차분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요. 얼마 전에 어반자카파 분들이 푸른밤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네, 존박 씨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어요? 하셨거든요. 참. 이 이야기가 이제 또 조연아 씨가 쓴 곡을 네. 쓴 Nearness is to Love이라는 곡에 가사를 써주셨다고. 네, 가사를 부탁할 데가 없다고 저한테 와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 열심히 썼어요. 어떤 내용을 또 담은 가사인지. 약간의 집착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나는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nearness 가까움은 사랑이다. 이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이 곡 진행을 하시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디렉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고생을 하셨다고요. 예, 일단 뭐 영어 가사니까 디렉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발음적인 부분에서 또 네, 직접적으로. 그쵸. 그래서 뭐 흔쾌히 하겠다고 했죠. 왜냐면 어반자카 노래 너무 잘하고 네네. 한 3시간이면 끝나겠지 하고 갔는데 첫날 일단 한 10시간 정도 녹음을 하고 네네. 그 다음 날까지 쭉 했는데요. 박용인 씨가 네. 생긴 거는 되게 막 이태리 스타일 좋아하고 네네. 옷도 잘 입고 그러는데 영어 발음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용인 씨 한 소절 부르는데 3시간 걸리고, 저런. 네, 한 단어 하는데 막 1시간 걸리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럼 뭐 20시간 가까이 디렉을 보신 거예요? 20시간? 근데 거의 20시간 됐던 것 같아요. 첫날 10시간이었으면 네, 첫날 10시간이었고 그 다음 날도 한 8시간 정도 했으니까. 20시간 가까이. 네네. 뭐 그간에 화도 한 번도 안 내셨다던데요. 왜냐면 네. 어반자카파는 서로 약간 티격태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박용인 씨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
뭐 조연아 씨가 야 넌 노래를 왜 그딴 식으로 해? 발음 너무 안 좋지. 야 그렇죠. 거기 똑바로 불러. 그렇게 서로 이제 컨트롤을 네. 해주는. 컨트롤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막 야 그래 맞아 막 너 왜 그러냐고 너 이상해 그럴 순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명은 약간 채찍질을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거기 다시 한번 해보자 잘하고 그렇군요.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했는데도 20시간이 걸렸네요. 자 그래요. 그렇게 좀 디렉도 보고 가사도 써주고 서로 이런 교류가 많은 어반자카파라는 팀. 존박 씨와 어떤 인연이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예전에 조인트 콘서트를 합동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저랑 이제 윤하 씨 그리고 어반자카파 네. 이렇게 세 팀에서 공연을 같이 했는데 그때 처음 만났고요. 그 리허설하고 뭐 세트리스트 짜고 그러면서 되게 친해졌어요. 공연을 또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교류를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성격도 약간 다 4차원이에요. 어반자카파가. 근데 네네. 저도 약간 그런 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로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친구분들이 어떤 존재일까 본인에게 좀 저한테요? 단어로 정의를 해본다면 단어요. 어반자카파가 3분 아, 문장도 좋습니다. 네, 비방용으로 쓰고 싶은데 그건 안 돼요.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되고요. 네. 머릿속에 비방용만 떠다니죠. 계속. 왜냐면 이제 지인들이랑 그렇죠. 있으면 평소에 이제 술 마시고 네. 그런 친구들. 걔네 어떠냐 진짜 만나면 그러면 네네. 이제 저는 뭐 무슨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먼 친척 같은 친한 먼 친척 친한 먼 친척.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애들. 자, 지금 그분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전화로. 먼 친척분들이. 그래요?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반자카파에게 존박은 어떤 친구인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반자카파의 권수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일 씨.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종현 씨도 잘 지내셨나요? 네네, 저 잘 지냈죠. 근데 수일 씨 근데 지금 알파고세요? 그러니까요. 네? 컴퓨터요? 알파고세요? 왜 이렇게 음정이 하나세요? 말씀하시는. 제가 너무 너무 딱딱하게 했나요? 네 너무 딱딱해요. 방송을 듣고 있는데 네. 그 방금 존박 씨가 네네. 그 어반자카파 정의를 한마디로 내려보라고 하셨는데 뭐 비방용 뭐 이런 거 막 거기서 좀 마음이 상하셨군요. 친구들로. 듣다가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전화를 끊으실 뻔하셨다고 지금 아니, 권순희 씨가. 그러려다가 그 이제, 가수 네. 네 가수로서 설명을 한 그 가수로서의 단어가 아니라 친구들로서 네네. 나의 알고 친한 있습니다. 지인들로서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봐야죠. 웃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다른 웃기다고요?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만큼 서로에게 이제 많이 친하다라는 게 방송에서 네. 자티가 나네요. 너네가 그렇잖아요. 알아요. 행동을 똑바로 하시던지요 자꾸요. 그러면. 푸른 밤 와서 싸우지 마세요. 두 분 잠시만요.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요? 진정해 주세요. 늦은 두 밤에 분 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순희 씨, 순희 씨. 네네네. 권순희 씨. 그렇다면 어반자카파에게 권순일에게 존박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존박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4차원인데 네. 좀 저도 좀 안 좋은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러네요. 안타깝게도 4차원 나중에 보이 정도. 4차원 보이. 하지만 4차원 보이지만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네. 그 정도로 왜 순화해서. 저희는 서로한테 그럴까요? 왜 서로의 서로한테 예쁜 말을 해줄 수 없을까요? 왜냐면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는 오글거리는 거 못 하잖아요. 간지러울 맞아요. 수 저도 있어요. 약간 성격이 그러고 네, 근데 사실 저희 뭐 어반자카파 셋도 그렇고 존박 씨도 그렇고 오글거리고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워낙 친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이제 털털하게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하면서 지내는 사이라서 서로 칭찬도 잘 안 하고 막 그런 네. 원래 가까울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사실 가족한테 그러는 것처럼. 친하니까 그래서 또 존박 씨가 친한 먼 친척이라고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맞아요. 정도로 네, 친한데 그런 것 이제 같아요. 저 마치 제가 피가 생각해도. 섞인 것 마냥 친하다. 네. 자, 존박 씨의 새 싱글 나왔잖아요. 네, 네 생각이나. 네. 이걸로도 되게 놀렸어요. 왜요? 가사 진짜 너무 네 소름 생각, 돋는다고. 막 맨날 아니, 막 너무 로맨티스트예요. 꽃이 막 피어. 저는 노래가 너무 좋고 곡도 직접 하셨잖아요. 아 막-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가끔씩 듣다 보면 웃겨요 저는. 이제 존박 씨의 평소의 모습도
뭐 잘 알고 평소의 계시다 모습이 보니까. 자꾸 오버랩되니까 오버랩되는 거죠. 막 이렇게 로맨틱한 가사를 써가지고 막 부르는데 막 가끔씩 들으면 약간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노래는 너무 좋지만 가끔씩 소름이 돋는. 네, 그래도 좀- 그래도 진짜 정말 좋으니까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네. 막 멋있는 척하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아, 앞에서 저는- 아 뭐야 왜 갑자기 멋 뭐야 왜 그래? 막 이렇게 혼자 되는데 뭐 이렇게 저는 되는 그걸 거.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그거를 느껴야 돼서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요. 아니 제 너무- 생각도 좀 해보세요. 저는 어반자카파 공연을 매번 가는데 그냥 소름 페스티벌이에요. 뭐라고요? 페스티벌. 소름 페스티벌 적당히 하세요. 노을 페스티벌이요? 네. 자, 자 반동한 그래요 두 분 방송 끝나고 전화로 나중에 싸우시고요. 아니 됐어요. 전화 좋은 할 말만 필요 해야지. 없고요. 순희 씨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존박 씨 앨범 또 나오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존박 씨, 네 생각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민 씨. 또 마지막까지 또 홍보를 해주십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야 정말 권순일 씨랑 엄청 친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아니 뭐 친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짜증 나는 사이예요 이제는. 네. 이거 뭐 몇 년이나 되셨죠 아신지? 4년 정도 된. 4년 정도. 3년? 진짜 3, 4년. 급속도로 친해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다른 멤버 세 분과도 네. 이 정도로 또 친밀도가 높으신 거죠? 네, 뭐 사실 제 또래 가수들 중에 거의 유일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자 전화가 끝났습니다. 네. 존박 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나에게 어반자카파란? 네.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 자, 됐냐 순이라. 사랑하는 친구들. 아우 진짜 이거 네. 자료로 남으면 안 돼. 드디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말을. 자 그래요. 여기서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네. 다음 곡 어떤 곡 불러주시죠? 다음은 이번 싱글에 수록돼 있는 하이어라는 노래고요. 이게 좀 특이해요. 네. 다 영어예요 가사가. 아 가사는 전부 영어고. 네, 그래서 뭐 들으시면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재밌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좀 더 곡에 대한 설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준비가 되시면 라이브 들어보겠습니다. 존박의 라이브 하이어 들을게요. 네, 존박의 하이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야, 이건 또 되게 묘한 매력이 있네요. 뭔가 몽환적인 느낌도 들고. 네, 그렇죠. 편곡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이어. 많은 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떤 가사를 가진 곡이냐, 어떤 내용을 담았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그 후렴구의 가사가 네. 너는 나를 사랑보다 더 높은 곳에 데려다줘 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한번 들으면 사랑 노래 같긴 한데 사랑 노래가 아닌 거죠. 사랑보다 더 나에게 중요한 것 아니면 내가 갈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쓴 노래입니다. 가사 내용이 전부 영어잖아요. 이렇게 영어로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생각이라든지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부분들. 네, 제가 원래 이제 이 가사가 있었어요. 가이드로 제가 좀 나름 열심히 썼는데 한글 가사를 붙이면서 이것 역시 가사를 한 서너 개 쓰고 뭐 녹음해 본 결과 그 곡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사에 따라서 그 어감에 따라서 그 가이드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한글 가사를 붙였더니 그게 네네. 가사의 문제일지 아니면은 약간 멜로디나 그 리듬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어로 부른 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일단 가사를 좀 열심히 써봤어요 영어로. 네네네. 그래서 좀 정식적으로 녹음을 해보니 그냥 싱글의 수록곡 정도로 내도 괜찮겠다. 사람들이 재밌게 들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곡의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네. 또 선택이 진행이 된 거죠. 네, 이 곡은 사실 내용보다는 그 feel
더 중요했거든요. 상당히 말씀 딱 들어봤을 때 제가 바로 듣고 느낀 것처럼 좀 몽환적인 분위기라든지 네. 재밌는 편곡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이 네. 상당히 독특했기 때문에 네. 가사가 또 영어여서 더 그런 부분들이 집중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듣기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자, 그래요. 존박 씨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존박 씨 데뷔하신 지 해수로 몇 년 정도 되셨죠? 뭐 곡으로 따지면은 7년째고요. 7년째. 제 첫 정식 앨범은 5년째입니다. 앨범이 나온 지는 5년이 됐고 사람들 앞에 쓴 지는 이제 7년이 네. 되신 거죠. 맞아요. 야, 시간이 참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본인의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 대중 앞에 서셨을 때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많이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바뀌었죠, 사실. 네. 본인 생각하기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으세요? 일단 좋게 표현하면은 훨씬 친근해진 것 같고요.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엉뚱해졌고요, 많이. 네, 근데 그런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편해요,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모습이니까 또 그것들이 네. 뭐 거짓말도 아닌 것이고. 네, 어딜 가도 내숭을 안 떨어도 된다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네. 갑자기 이제 뭐 주목을 받고 막 노래도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니까 뭔가 멋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나도 부담감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한 정말 약간 저질스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독이 될 때도 있지만 거의 이제 복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시겠죠. 여러 네. 곳에서. 자, 이번에 앨범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만큼 또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계획 그럼요. 있으신지. 항상 공연에 대한 갈증은 있었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날짜나 뭐 그런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소식이 있지 않을까. 또 싱글이 나왔으니까 네.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음악 작업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연 활동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예능인 존박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계획 있으신가요? 예능이요. 이번에 이제 뭐 또 파일럿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 거의 근데 뭐 음악 관련 예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시는군요. 네, 뭐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웃길 예정은 아니니까 네, 뭐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왜 그러세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예능 나갈 때 뭐 사람들이 예능에서 많은 뭐, 분들이 네, 기대하신다 그런 당연히 감사하지만 네네네. 저한테는 웃겨야 네, 된다는 마냥 부담감이 좀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막 그러면 제가 계속 이상한 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방송에서 춤추고 뭐 디냐니뇨 이런 거 하고 냉면 얘기하고 이런 것을 좀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부담감을 많이 좀 털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다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괜찮아요. 네. 자, 그래요. 활동 얘기까지 살짝 들어봤습니다. 계획까지. 오늘 이제 슬슬 보내드릴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오늘 푸른밤 처음 오셨는데. 네, 오늘 종현 씨의 푸른밤 정말 처음이었지만 너무 편안했고, 정말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음악에 집중해서 토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나중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네. 음악 얘기하고 싶으시면 네. 푸른밤을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존박 씨 보내드리면서 유라는 곡 들을 텐데요. 이 곡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래가 이번 싱글 바로 전에 2년 전 싱글이었고요. 네네. 이게 사실 그 요즘 되게 핫한 딘 딘 씨. 씨랑 같이 작업한 곡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밤을 새가면서 딘 씨가 되게 열심히 가사 써주시고
딱 작업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이 곡 들으면서 존박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첫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이라는 뜻이지만 나에게 첫사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특별하다. 물론 처음으로 누군가를 몰래 좋아했던 날들이야. 고등학교 시절에 그 언젠가를 떠올려야 하겠지만 내 삶에 우연처럼 첫사랑이 찾아온 건 24, 대학교 3학년의 여름이었다. 그녀는 나보다 4살 어린 같은 과 신입생이었다. 풋풋한 그 젊음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다가가거나 관심을 두지도 않았었다. 나 같은 복학생을 신입생이 좋아해 줄 리가 없지. 강의실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눈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끝이었다. 그녀는 20살답게 예뻤고 성격도 눈에 띄게 밝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웃게 하는 초여름의 햇살 같은 여자였다. 그녀와 가까워지게 된 건 도서관의 자판기가 고장이 나면서였다. 자판기 앞에서 아주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고 그녀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덜컹거리는 큰 굉음과 함께 음료수 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당황한 그녀를 진정시키고 담당자를 불러 일을 처리하는 내내 그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었다. 그녀가 나를 선배님이 아닌 오빠라고 불러준 첫날이었다. 물론 당황해서 부르게 된 오빠였지만 그 일을 계기로 그녀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남자들은 다 선배라고 부르면서 왜 저 녀석만 오빠인 거냐고 질투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나만을 오빠라고 불렀다. 둘 사이의 특별함은 어느새 사랑으로 발전했고 그 뒤로 12년째 여전히 서로의 곁을 지켜가는 중이다. 여름이 찾아오면 그녀가 내게 늘 묻는 말이 있다. 그날 도서관에 가지 않았더라면, 자판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우린 지금 함께일까? 그에 대한 내 대답은 이렇다. 그 정도 우연히 찾아올 사이라면 어떻게든 만나지 않았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우리 둘의 결혼 7주년을 기념하며 네, 하루의 끝 오늘은 박태훈 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Take That의 How Deep Is Your Love 이었습니다. 예,
하루의 끝 처음 이제 시작 쭉 하면서는 첫사랑 얘기가 나오길래 잊혀진 어떠한 지나간 사랑의 안타까운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나라고 했는데 우리 둘의 결혼 7주년을 기념하며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더럽혀진 사람이었어. 맞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의 어떠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또 있죠. 저도 되게 이 말 동의해요. 뭐라고 하지? 그 정도 우연히 찾아올 사이라면 어떻게든 만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만남이 너무나도 우연찮게 시작이 됐어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 둘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건 참 오묘해서 일과 타이밍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시간적 맞물림과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지만 타이밍이 성립되기 위해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혼자 타이밍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해도 안 생깁니다. 근데 이 사연자분은 지금 결혼하신 분이죠. 아내분과 참 멋진 만남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도 예쁘게 잘 이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이정필님, 월요일에 친구와 빙수 카페를 오픈했어요. 처음이라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갔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몸은 피곤했지만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을 찾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보려고요. 뭘로 빙수를 만들면 새롭고 맛있을까요? 아이디어 좀 보태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빙수는 아니고요. 제가 자주 못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빙수 가게가 있었어요. 빙수 가게가 아니고 카페였죠. 개인이 하는 카페였고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는데 거기서 밀크티 맛이 나는 빙수를 팔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여기저기 가보면은 옛날 빙수라고 해서 빙수에 팥 들어간 거 아니면 뭐 망고 빙수, 과일 빙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밀크티 빙수 찾아보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지만 그 밀크티라는 이 맛이 차가워져도 되게 맛있고요. 이게 또 견과류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죠? 시리얼 이런 거 좀 들어가면 아니다. 제가 먹었던 거는 시리얼만 들어갔던 거였어요. 견과류 넣지 마세요. 시리얼만. 견과류 넣으면 괜히 막 웰빙 음식인 척하는 느낌 나고 이 밀크티 빙수에는 시리얼 들어가는 게 되게 맛있었어요. 바삭바삭해서. 예.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이거 뭐 딱히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주변에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가지고 빙수집 하신다니까 도움이 될길. 3899님, 여름이 시작되고 친구와 매주 냉면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저는 밍밍한 평양냉면을 좋아하고 친구는 자극적인 맛을 좋아해서 늘 비빔을 시켜 먹는데요. 식성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같이 포스팅하는 게 재미있기도 해요. 내일도 저희는 냉면 여행을 떠납니다. 종현 DJ 냉면 좋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존박씨 나오셨었잖아요. 냉면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존박씨. 저도 뭐 딱히 싫어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저는 냉면을 주로 먹는 게 아니라 전 고기 먹으면서 냉면 되게 많이 먹어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먹을 때보다 소고기 먹을 때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었어요. 야, 너는 무슨 소고기 먹으면서 애가 냉면을 같이 먹냐? 그래서 난 이게 너무 맛있는데 그랬었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냉면을 좋아하긴 하지만 고기 먹을 때 더 많이 먹는다는 거. 6962님, 저는 아이스 음료 마시고 버릇처럼 남은 얼음들을 다 씹어 먹는데요. 오늘 커피 마시고 얼음 깨먹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치과에 갔더니 얼음 먹는 거 치아에 진짜 안 좋다고 하네요. 혹시나 저 같은 불상사가 없으시게 얼음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얼음 깨물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사실 커피 마실 때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이제 대기실 같은 데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커피를 시켜 놓으면 제가 커피를 되게 빨리 마셔요. 빨리 마시고 얼음을 막 씹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먹기도 전에 이제 얼음부터 씹어 먹는 경우 종종 있는데, 그래서 얼음이 제 잔에만 좀 덜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야, 나 이거 얼음 좀 갖고 와도 되냐? 그래서 얼음 덜어서 얼음만 먹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 건강에는 되게 안 좋대요. 치아 건강에는. 예, 가족분들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는데 멈춰지지가 않네요. 강나래님,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휴대폰 충전기를 두고 오는 바람에 지금 10% 남은 배터리를 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아마 곧 꺼지겠죠. 그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꺼질 때까지 들으려고요. 덜컹거리는 성격, 덜렁거리는 성격 언제쯤 고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충전기 찾으러 친구네 집에 또 갈 생각을 하면 몸이 고생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저도 진짜 충전기 자주 못 챙겨서 이런 일 많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충전기가 있고 휴대폰 살 때 같이 들어오는 충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제 누가 써봐도 모두가 느끼는, 그때 받은 충전기가 훨씬 빨리 충전도 되고 휴대폰에 문제도 없고, 그래서 좀 잘 챙겨야 하는데 항상 전 잃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항상 편의점에서 산 충전기로 충전해요. 자, 노래 들을까요? 10cm의 스토커. 이 곡은 6539님 신청곡이고요. 유앤미 블루의 지울 수 없는 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이장혁의 불면입니다. 지금까지 깨어 계신 푸른밤 가족들이라면 조금은 공감하실 것 같은 노래예요. 어제처럼 나는 잠들지 못하고 이 밤은 또 나를 불러내지. 이름 없는 어느 폐잔병처럼 터벅터벅 어두운 거리를 걷네. 별은 빛나고 넌 여기 없고 고양이들은 길을 건너다 사라지곤 하지. 밤이 되면 오히려 더 각성되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인데요. 밤에 곡도 잘 써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일도 잘 되는 편입니다. 가끔은 밤의 리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이 밤의 시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낮에는 조용히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모두들 쏟아져 나와 삶을 사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깨어 계신 푸른밤 가족들이라면 이런 밤의 세계 한 번쯤 꿈꿔 보셨을 것 같아요. 잠 못 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다른 리듬을 가진 것 뿐이니까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이장혁의 불면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